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토지 분양권으로 해서 6개월이나 한 2년, 또 한 3년 이내에 1억에서 한 10억 버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그, 보통 이제 지구 단위 내에서 보시면 뭐 점포주택 용지라는 게 있고, 좀 돈이 되는 게 점포주택 용지예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부지가 있고, 이게 금액들이 대체적으로 한 필지당 금액이 적습니다. 보통 평수는 한 70평대부터 해서 110평 요 정도까지 있고요. 보통 7, 80평, 80평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단독주택 필지는 그렇게까지 돈이 되지는 않고, 점포주택 상가를 넣을 수 있는, 1층에 상가를 넣을 수 있는, 이게 좀 돈이 좀 많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생부지나 준주거 부지가 한 100평부터 해서 한 250평 정도, 이 정도, 150평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좀 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마다 좀 틀리긴 하는데 그 정도 있고요. 이제 상업용지가 한 200평 초반부터 해서 300평대, 400평대, 500평대, 1000평대도 있고 그러는데, 뭐 2000평대도 있고. 통상 이제 개인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300평대도 좀 도전하시고 그러겠지만, 대체적으로 돈이 없으신 분들은 뭐 150평이나 200평 이렇게 도전하셔도 되고요. 지인들 또 친구분들 이렇게 연합해서 이 2명이나 3명, 4명 이렇게 동시에 해서 입찰 들어가셔도 되고, 자금 여력이 있으시면 혼자 하셔도 되는데, 보통 통상 그 지구 단위 내 토지가 서울권은 금액이 뭐 엄청 비싸겠죠. 조그만 것도 경기도권도 경기도라기도 서울하고 엄청 가까운 지역이 있죠. 가까운 지역은 또 엄청 비쌉니다. 근데 좀 서울하고 멀어지면 경기도권 내뭐 근생 부지도 기초 금액이 한 5억대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7, 8억 나온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입찰로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오시는데, 통상 토지 계약금 10%만 넣고 10%만 넣고 분위기 좋으면 6개월 안짝에 2, 3개월 만에 1억에서 2억, 3, 4억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붐이 붙어서 근생 피가 뭐 이렇게 주택용지가 이게 거래가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분위기가 안 타면 또 잘 많이 안 붙습니다. 막 한 5천이나 1억밖에. 이게 그때마다 그 경제적인 흐름, 또 내 토지의 위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각각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 혁신도시에 빛가람 혁신도시나 여기 오신 분들도 상업용지를 받으셔서 어떤 분은 겨우 1억도 못 되게 해서 파신 분도 있고, 타이밍 잘 맞춰서 10억 넘게 파신 분도 있고, 뭐 그건 그 개인의 운이기도 하고 복골복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부동산이란 게, 이게 광풍이 한번 이렇게 몰아쳐서 불어오면 서로 사겠다고 안달이 나면 그렇게 금액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강주의 효천 1지구에서 점포주택지도 기본 뭐 2억에서 4억 정도까지 점포주택에서 피가 뭐 그 정도 뭐 붙었었으니까, 근생이나 준주거 부지는 많게는 3, 4억에서 5, 6억, 10억, 그 면적이 더 크고 뭐 하면은 금액이 더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종시라든지 더 광풍이 더 세게 불어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경기도권, 특히 경기도에서 이렇게 어떤 산업이 분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이닉스 반도체라든지 대기업들이 뭐 들어서면, 포스코가 뭐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큰 대기업들이 들어서서
광풍만 한번 불어주면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보통 봐보면 이게 복골복이더라고요. 복골복.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본인이 제가 이제 나중에 지도를 가지고 어떤 지구 단위 내에 어떤 상업용지에 어떤 준주거 용지에 어떤 근식용지에 어떤 점포주택이 더 좋다라는 것을 이제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또 해볼 겁니다. 해볼 건데 저희는 오늘은 그냥 총괄적인 거 얘기만 해드리는 거니까 이 총괄적인 얘기를 해드리는데 뭐라고 그것은 좀 설명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위치를 좋은 것은 내가 분석해서 내가 입찰 가격을 선정을 해서 찝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것도 입찰 가격 이제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은 나중에 해드릴 건데, 자, 이 총괄적인 말을 하는데 이게 매입 시점은 LH나 전남개발공사나 강주도시공사나 서울 뭐 SH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농어촌공사가 제공을 그때 타이밍에 해야 되니까 내가 그때 타이밍에 들어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입 시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매도 시점을 이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광풍이 불어왔을 때 팔아야 되는데 사실 그 초보인 경우는 이게 광풍인지 광풍이 아닌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은 봐보면 기대감에 사고 기대감에 팔고 또 광풍이 몰아쳐주면 가격은 눈덩이처럼 올라갔다가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또 아무런 거래가 없고 관심조차 없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등 너무나 잠잠하면 가격은 또 떨어지더라고요. 광풍이 불 때는 서로 못 사서 안달이고 웃돈을 더 얹어주고서라도 사는 게 그런 형상들인 것 같고, 그래서 또 그런 광풍이 불면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어떻게 한가요? 더 높은 가격을 부르죠. 그러다가 거래가 또 성사가 안 되죠. 그리고 그 광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도 또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은 어떤 그 신도시에서는 제가 보면 항상 광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타이밍상 한 번 광풍이 불고 그 광풍이 지나간 다음에 그 장기간 잠잠한 시기가 오고 또 한 번이 광풍이 불고, 그래서 보통 지구 단위 토지를 하면은 그 뭐라고 그런가요? 한 세 번에 팔 기회가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 번에 팔 기회가 언제 타이밍에 오냐면 제가 보면 계약을 하자마자 6개월 안에 오는 것 같아요. 6개월 안에. 왜 그러냐면 어떤 지구 단위 내 LH에서 예를 들어서 평택고덕 신도시에 입찰 공고가 떴어요. 그 입찰 공고가 뜨면 전국에 있는 수많은 부동산 업자들이 그것을 다 보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그것을 다 봅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여를 하죠. 투자자도 참여하고 부동산 업자도 참여하고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업되어져 있죠. 그래서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비싸게 입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거래가 성사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이밍에 욕심내서 너무 많이 부르신 분이 또 거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그거 끝나고 나면 아주 또 잠잠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심지가 건물들이 또 올라가고 이게 형성됐을 때 그때 또 잘 팔리면 그때 한번 광풍이 또 한 번 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심지가 다 형성된 다음에 어느 정도 그 형성되려고 하면은 이제 한 10년 정도 되겠죠. 여기 빛가람 혁신도시도 앞으로 그 토지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상업용도 지금도 뭐 준비하려고 하지만은 사실 아무런 관심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뭐 언제 또 광풍이 불겠습니까? 빛가람 혁신도시 상가가 어느 정도 70~80% 차고 부야성을 이룰 때 그때 또 토지를 사겠다고 돈을 더 주고라도 사겠다고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3번 정도의 광풍이 좀 부는 것 같아요. 그게 타이밍의 시점이고, 이게 돈이 없으신 분들은 낙찰 받자마자 6개월 안에 팔아야 되고, 도심지가 토지가 이제 낙찰이 되면 보통 LH 토지가 2년이나 3년 할부로 많이 파는데 보통 할부로 되면서 2년째나 3년째에 건물을 짓기 시작해요. 그럼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그때 또 이게 상가 분양이 엄청 잘 됩니다.
또 그때 당시에 점포주택도 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도면치고 이렇게 상가를 분양할 때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또 한 강풍이 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팔 시점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팔 시점이 6개월 안에 한번 팔아야 되고, 이때 놓치면 어떻게 돼요? 2, 3년 안에 건물들이 이제 짓겠다고 상가를 분양할 시점에, 그러면 상가 분양하려고 많은 개발업자들이 토지를 서로 살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때 강풍 한번 사라지고 나면 그 건물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차면 이제 공실이 가요. 공실이 가면 어떻습니까? 토지를 찾는 사람들이 또 없죠. 그리고 이 도심이 건물이 이제 한꺼번에 많이 지어졌다가 입주가 되죠. 입주가 되면 그게 한 5, 6년, 7, 8년 걸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첫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10년쯤 되면, 그때 되면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 사람들도 많이 되고, 입주도 많이 되고, 상가들도 입점이 많이 돼서 불야성을 이루고, 그렇게 되면 또 그때 토지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때 또 한 번 강풍이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강풍이 부는 것 같고, 토지 시점은 돈이 내가 없다, 계약금만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6개월 안에 얼른 팔아치워야 되죠. 이때는 많이 욕심을 안 내야겠죠. 2, 3억 정도로만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 데는 한 1, 2억 이렇게 하시고, 내가 돈이 좀 있으면 중도금을 한 2, 3번 더 넣고, 이제 상가를 분양한 그 시점에는 기필코 팔아치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토지가 이제 도심지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내가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 토지 잔금 치러버리고 이거 건물 개발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 재산세 정도만 내고 가지고 가면 되는데, 5, 6년, 7, 8년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 대출을 뭐 해야 되고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토지를 어떻게 된가요? LH한테 뺏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는 또 아무로 안 찾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돈을 2억, 3억씩 이렇게 하지만, 내가 10억짜리 낙찰 받아와서 1억이다 하면 1억을 완전하게 LH한테 헌납하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계산을 엄청 잘 하셔야 됩니다. 토지 금액이 이렇게 잔금까지 칠 수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광풍이 2번 불 때, 두 번째까지 했을 때 어떻게든지 팔아치우는 것이 포인트로 하셔야 되고,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 잔금까지 치르셔도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의 팁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